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내 자녀보다 더 안 아프다는 우리 손자 손녀들. 이 좋다는 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돈 되는 건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고 이 남들보다 고생 않고 더 잘 살게 하고 싶은데, 그런데 우리 손자 손녀에게 주는 증여 자녀들에게 줄 때보다 고려할 게 더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거, 이 세상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그거, 걱정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결해준다. 오늘의 주제, 손자녀 증여입니다. 공짜로 물려주면 뭐죠? 증여. 그럼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런데 이 증여세, 자녀들과 달리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?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,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공짜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죠. 바로 증여세 면세점. 증여세 면세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데요. 그럼 얼마? 2천만 원. 이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겐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. 만약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이겠죠. 그런데 아빠가 딸에게 먼저 2천만 원을 줬다면 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2천만 원을 줄 땐 증여세를 내야 하겠죠. 왜? 아빠나 할아버지나 손녀에겐 똑같이 직계 존속에 해당하거든요. 당연히 할머니가 2천만 원을 주고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줘도 할아버지가 줄 땐 증여세를 내야 하겠고요. 동일한 원리입니다. 그렇다면 친할아버지가 먼저 2천만 원을 주고 외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준다면 똑같겠네요. 북에나 목에나 손녀에겐 똑같이 직계 존속이거든요. 그래서 증여하고 싶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는 게 좋겠네요. 증여세 면세점에 대한 내용은 텍스 파일 3번째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증여세 내줘도 되나요? 야, 우리 손자 손녀들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증여세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증여세도 대신 내주려고 하시는데, 그런데 그거 알아요? 이 증여세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라는 거. 이 증여를 하고 그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겠죠. 이걸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는데요. 이 증여세 계산할 땐 반드시 대납분까지 고려해야 하겠죠.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납니다. 이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보면요, 이 대납을 생각하지 않을 땐 1억 800만 원 정도, 이 대납까지 고려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, 대납분도 합쳐지니까 그런 건데요. 이럴 땐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부모님이 증여세를 증여하는 게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. 부모님이 주는 건 합쳐지지 않으니까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할증이 된다던데요. 할증이 됩니다. 증여세, 이 부의 되물림을 방지하겠다는 세금이다 보니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면 심야 택시 요금처럼 할증이 붙는데요. 30%, 이 증여하는 금액이 20억을 넘으면 40%로 세율이 13%부터 최대는 70%까지 받은 재산을 세금으로 도로 납부해야 할 수도. 그래서 손자녀에게 증여할 땐 많지 않은 금액을, 즉 세율이 10%에서 20%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적정한 세금으로 물려줄 수 있겠죠. 당연한 얘기인가? 이번 텍스 파일은 손자녀 증여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이 손자녀가 아무리 예뻐도 저 많은 세금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요? 적당한 선에서 사랑을 전달하시는 게 어떨까요? 피할 수 없다면 세금 제대로 알고 파헤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텍스 파일 고경남이었습니다.